안녕하세요 여러분. 93세, 80평생 넘게 살아온 이 할배가 여러분께 기똥찬 비법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식초 한 스푼의 기적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적 저도 식초는 그저 김치 담글 때나 냉면에 좀에 넣는 조미료쯤으로 생각했어요.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근데 말입니다. 제 나이 60이 넘었을 때였나 속이 늘 쓰리고 몸이 영 피곤하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옛날 한의서 한 구절을 보게 됐지 뭡니까? 식초는 장을 다스리고 이를 평온케 하며 살을 덜 찌우고 기운을 돋운다. 처음엔 에이 설마 했죠.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에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30해가 넘었네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타 마시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 돼버렸어요. 식초가 뭐 그리 좋으냐고요? 그 작은 한 스푼이 우리 몸에 대체 뭔 짓을 하길래. 이건 그저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식초를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자연이 준 약으로 써왔어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의사 양반도 환자들한테 식초를 처방했고, 중국 황제들은 식초를 불로장생의 물이라 불렀답니다. 로마 군인들은 식초를 물에 타 마시면서 기력을 유지했다는데 지금으로 치면 스포츠 음료 같은 거였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천 년 동안 쭉 내려온 이 식초가 그저 음식 맛내는 용도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있는 게 바로 식초 덕분입니다. 제 친구들 절반은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주사에 기대어 사는데 저는 아직도 병원 갈 일 없이 밭에 나가 김도 메고 저녁엔 책도 읽고 손주들이랑 공놀이도 합니다. 그 비결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하루 한 스푼의 식초. 그 작은 습관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식초는 단순한 발효 식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자연이 빚어낸 치유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혈당 조절, 살 빼는 것, 소화 잘 되게 하는 것, 면역력 짱짱하게 만드는 것, 심지어 피부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루 한 스푼의 기적, 식초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찬찬히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보시죠. 식초는 쉽게 말해 술이 세월을 만나 깨어난 것입니다. 술이 공기랑 만나면서 서서히 익어가면 식초가 되는 거죠. 그 속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는 이걸 시간이 빚어낸 약이라고 부릅니다. 원재료도 참말로 다양하지요. 젊었을 때 시골에서 사과 직접 따다가 사과 식초 담가 본 적이 있어요. 햇볕 잘 드는 창가에 두고 한두 달 지나니 향긋한 냄새가 퍼지면서 식초가 익어가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속에 사과의 힘과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포도로 만든 포도 식초, 쌀이나 보리로 만든 곡물 식초도 있고요. 저처럼 밥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곡물 식초가 더 친근하죠. 시골 장터에서 구수한 누룩 냄새 나는 식초 한 병 사와서 물에 타 마시던 그 시절 생각도 나네요. 근데 이 식초, 단순히 신맛 나는 음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녀석이 주인공처럼 들어있어요. 이 아세트산이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강력한 항균 작용, 그러니까 나쁜 균들을 막아주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요즘처럼 바이러스니 세균이니 걱정 많은 세상엔 식초 한 스푼이 우리 몸속에 든든한 방어막을 하나 세워주는 셈이죠. 그리고 이 아세트산은 신진대사를 확 촉진시켜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천근만근이었는데 식초를 꾸준히 먹고 나서는 몸이 가뿐하고 속도 덜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밥 먹고 나면 더부룩했던 속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고마운 점은 이 식초가 장속 유익균을 팍팍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90이 넘은 나이에도 변비 한 번 없이 시원하게 볼일 보는 것도 장 건강을 잘 다스려주는 식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인 줄 아셨나요? 이 식초 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잔뜩 들어있어요. 폴리페놀이 뭐냐고요? 그건 바로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활성산소라는 못된 녀석들이 생기는데 이게 쌓이면 늙고 병들거든요. 폴리페놀은 그런 활성산소를 싹 다 쫓아내줍니다. 즉 식초 한 스푼이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를 지켜주는 우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식초 안에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있대요. 옛날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식초가 그저 신맛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까지 꽉꽉 채워주는 보약 같은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그저 반찬에나 쓰던 그 식초가 이렇게나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이제부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에 2번, 아침 공복에는 절대 안 되고 식사 직전에 미지근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그게 제 하루의 루틴이자 건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그래, 나도 90 넘어서까지 병원 신세 안 지고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웃으며 말하게 될 겁니다. 제가 60 중반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 병원에서 당 수치가 높습니다 하는 말을 처음 들었죠.
공복 혈당이 125를 넘기 시작했으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식초와 혈당에 대한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시사할 때 식초를 같이 먹은 사람들은 혈당이 평균 30에서 40%나 낮아졌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그 시큼한 식초가 당 수치를 낮춘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이더군요. 식사하기 전에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의 사과 식초를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죠.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요? 쉽게 말하면 식초가 탄수화물이 몸에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우리가 먹는 밥, 빵, 국수 같은 것들이 다 탄수화물인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이 확 오르거든요. 근데 식초를 같이 먹으면 그 분해 속도가 느려지니까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겁니다.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으니 훨씬 안정적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한 번은 깜빡하고 빈속에 마셨다가 속이 쓰리고 울렁거려서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위산이 약해진 나이엔 자극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식사 직전에 물에 희석해서 마셔요. 비율은 사과식초 1에 물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타면 위가 놀라요. 미지근한 물이면 더 좋고요. 속이 편안하거든요.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미지근하게. 그게 30년 넘게 제가 써온 노하우입니다. 이 습관을 들이고 나서는 밥 먹고 나서 나른한 것도 훨씬 줄었고 무엇보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 나이에 혈당이 이렇게 잘 관리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지요. 이 할배 아직 쓸만하구나 하고요. 여러분도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약보다 먼저 식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식초 한 스푼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약은 병을 잠시 억누르지만 좋은 습관은 병 자체를 멀리하게 해줍니다. 식초는 그 습관의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출발점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탄수화물 소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식후 혈당 상승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 식초의 산성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섭취 전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 및 적절한 희석 농도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살 때문에 처음 고민했던 건 70살 초반이었어요. 그땐 하루가 다르게 배가 나오고 허리띠 구멍이 자꾸 옆으로 가더라고요. 운동을 안 한 건 아닌데 나이가 드니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도 살이 쉽게 찌고 한 번 찌면 잘 안 빠지더군요. 그러던 중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연구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식초 한두 스푼만 먹어도 살이 빠졌다는 실험 결과였죠. 12주, 그러니까 석 달 정도 꾸준히 식초를 마신 사람들 대부분이 평균 1.5kg 이상 살이 빠졌다는 겁니다. 나이 먹어도 몸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요. 저도 그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 먹기 10분 15분 전에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사과 식초 한 스푼에 따뜻한 물 한 컵. 되도록 공복은 피하고 밥 먹기 직전에 마시는 게 속도 편하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몇 주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배가 덜 고픈 겁니다. 예전엔 아침이면 허기져서 뭐라도 찾았는데 식초를 마시고 나면 신기하게도 배고픔이 줄어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밥 먹는 양도 줄게 되고 군것질도 덜 하게 되니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죠. 한 번은 우리 동네 경로당 친구가 묻더군요. 야, 자네는 왜 혼자 배가 들어갔어? 그래서 식초 이야기해줬죠. 그랬더니 따라했는데 그 친구도 석 달 만에 허리띠 구멍 하나를 줄였답니다. 식초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식초 안에 있는 아세트산이 지방이 몸에 쌓이는 걸 막아주고 특히 내장 지방, 뱃속 깊숙이 박혀있는 그놈까지 줄여준답니다. 이건 그냥 살만 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겁니다. 지방 줄고 배 안 나오고 혈압도 내려가고 몸이 가벼워지니 걸음걸이부터 달라져요. 하지만 명심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욕심내서 식초를 진하게 마시면 속 쓰리고 이 시린 분은 치아도 상할 수 있습니다. 물에 희석해서 천천히 꾸준히 마시는 것. 이게 제가 20년 넘게 식초를 마시면서 배운 비결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바쁘다고 급하게 살 빼려다 몸 망치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지만 식초는 우리 몸의 리듬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자연식품이에요.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고 그냥 식초 한 스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루 2번 밥 먹기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십니다. 이 할배가 건강하게 93살까지 산 데에는 그 식초 한 스푼의 힘이 컸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기전을 통해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여러 동물 실험 및 임상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식초가 건강한 체중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식초의 산성으로 인해 과도한 섭취는 치아 부식이나 위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희석 및 섭취량 조절이 권장됩니다. 요즘 들어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면 그건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장이 약해졌거나 소화력이 떨어졌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60 넘어서부터 밥 먹고 나면 배가 꽉 찬 것처럼 불편하고 속이 답답해서 트림이나 방귀라도 나와야 겨우 숨이 쉬어질 정도였죠. 그래서 한동안 병원도 다니고 소화제도 달고 살았어요. 그때 마누라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식초가 속을 풀어준다더라. 예전에 어머님도 고기 먹은 날은 꼭 식초물 마셨잖아. 그 말 듣고 그냥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밥 먹고 나서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죠.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속이 덜 답답하고 가스가 차질 않더라고요. 그전엔 저녁 먹고 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더부룩했는데 식초 마시고 나니까 소화가 술술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식초가 위산 분비를 도와주고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더군요. 특히 요즘처럼 고기나 밀가루 음식 자주 먹는 식생활에서는 소화기관이 참 피곤할 텐데 식초가 그걸 좀 덜어주는 셈이죠. 게다가 장 건강에도 기가 막히게 좋아요. 장속 유익균을 늘리고 나쁜 균은 억제해주니 화장실도 예전보다 규칙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시원하게 볼일 보는 그 기분, 아마 60 넘은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게 건강의 기본이거든요. 다만 조심할 건 있습니다. 속이 약하거나 위염, 위궤양 있으신 분들은 무턱대고 드시지 마세요. 식초가 산성이니까 오히려 속을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희석 농도도 조절하고 몸에 맞는 방식으로 드셔야 해요. 저는 지금도 고기 먹은 날이나 밀가루 많이 먹은 날엔 꼭 밥 먹고 나서 식초 한 잔 합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변비 없고 배에 가스 찬 적도 없어요. 장이 편하니 하루가 가볍고 하루가 편하니 마음도 가볍죠. 아마 제 나이쯤 되면 아실 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함을 방치하면 그게 큰 병이 된다는 걸.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병은 막기 어렵지만 작은 습관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제 선택은 식초 한 잔입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장내 미생물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익균 증식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함으로써 장 건강 개선 및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식초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이 먹는다는 건 면역력이 슬슬 떨어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젊을 땐 감기도 그저 코 훌쩍이고 넘어갔는데 70 넘고부터는 감기 한 번 걸리면 몸살에 기침에 10가지 이틀이고 사흘이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죠. 93년 살다 보니 그런 걸 셀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80살 넘어가면서부터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루 한 잔의 식초물 덕분입니다. 예전 겨울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병원 다니고 어느 집은 독감으로 온 가족이 며칠씩 고생하고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쌩쌩했죠. 어느 날 친구가 묻더군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아프냐? 비법이 있냐? 그래서 말해줬죠.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 꿀 조금 타서 마신다고. 식초의 대표 성분인 아세트산은 그야말로 몸속의 염증을 조용히 잡아주는 청소부 같아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붓고 염증이 몸에 쌓이기 마련인데 저는 식초를 꾸준히 마신 이후로 관절도 덜 붓고 감기도 안 걸립니다. 또 하나, 식초는 몸에 독소를 빼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그 덕분에 몸속 노폐물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세포 하나하나를 튼튼하게 해줘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려운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조금 민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라 말씀드려야겠어요. 나이 들면 입냄새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특히 새벽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숨 쉴 때마다 이상한 냄새 나는 분들 많죠. 그럴 때 식초물이 최고입니다. 식초는 항균 작용이 강해서 입안의 나쁜 균을 줄여주고 입냄새를 싹 잡아줍니다. 저는 식사 후, 특히 고기 먹은 날엔 식초물로 가글도 하고 입안을 헹구기도 하죠. 그랬더니 잇몸도 튼튼해지고 충치도 안 생기고 냄새도 싹 사라졌습니다. 결국 식초는요, 천연 항생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몸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습관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건강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미세먼지 많고 기온차 심하고 독감 유행하는 시기엔 꼭 아침 한 잔의 따뜻한 식초물 잊지 마세요. 그게 작은 습관 하나지만 당신의 겨울을 든든하게 지켜줄 큰 건강 비결이 될 겁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내어 감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강 내 유해균 억제를 통한 구취 제거,
효과 역시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식초는 전반적인 면역력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어르신은 머리숱도 많고 피부도 반질반질하네요. 특별한 관리라도 하세요? 저는 그럴 때 그냥 웃습니다. 거창한 건 없고 식초 덕 좀 봤지요. 예전엔 저도 두피에 각질이 많고 비듬이 눈처럼 날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자 벗으면 어깨 위에 하얗게 눈 쌓인 것처럼 보여서 밖에 나가기도 부끄럽고 간지럽고 자꾸 긁게 되니까 머리카락도 빠지고 말입니다. 그때 어느 한의사 선생이 귀띔해줬어요. 머리 감고 마지막 헹군 물에 사과 식초 한두 스푼 타서 헹궈보세요. 반신반의하면서 따라해봤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만에 간지러움이 줄고 비듬도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두피가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식초물로 머리를 헹궈줍니다. 머릿결도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싹 잡히고 모공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머리숱도 또래보다 훨씬 많고 흰머리도 유난히 덜 난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피부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60 넘어가면서부터 얼굴에 붉은기, 잔주름, 뾰루지가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병원 다니고 비싼 화장품도 발라봤지만 그때뿐이었지요. 그러다가 식초가 피부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써봤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깨끗한 생수에 사과 식초를 1대10 정도로 희석해서 화장솜에 묻혀 얼굴을 닦아내듯 바르거나 미스트 용기에 담아서 뿌려줬지요. 처음엔 하루에 한 번만 민감한 부위에 사용했는데 이게 또 효과가 참 좋았습니다. 피부 당김도 줄고 번들거림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트러블이 잘 안 나요. 아무래도 식초가 피부의 산성피를 자연스럽게 맞춰주니까 균이 번식하기 어려워지는 모양입니다. 뾰루지 올라왔을 때는 면봉에 식초 희석액 묻혀 톡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날이면 붉은기 싹 가라앉고 부풀던 것도 작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고 귀 뒤 같은데 먼저 테스트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한 스푼 마시고 한 스푼 바르고 그냥 식초 하나 바꿨을 뿐인데 두피도 피부도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들 합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짜 좋은 건 늘 가까이에 있고 자연이 준 거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요. 식초의 약산성은 건강한 피부의 수소이온 농도 지수피와 유사하여 피부의 산성막을 보호하고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여드름, 각질, 비듬 등 다양한 피부 및 두피 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함유된 알파-하이드록시산은 순한 각질 제거 효과를 통해 피부 톤 개선 및 모공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성 피부나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희석 농도를 낮추고 국소 부위 테스트를 통해 자극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정정하신 비결이 뭔가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 한 컵에 식초물 덧봤지요. 요즘은 식초가 좋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원액으로 꿀꺽 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그랬다가 속이 따끔하고 위가 울렁거려서 하루 종일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착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겁니다. 저는 주로 미지근한 물에 타 마셔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게. 그러면 속도 편하고 흡수도 천천히 돼서 부담이 없습니다. 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그거 모르고 아침에 빈속에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위에 부담이 가서 탈이 납니다. 저도 한두 번 그런 실수 겪고 나서는 반드시 식사 10분 15분 전쯤 가볍게 요기하고 난 뒤에 마셔요. 이게 몸에도 좋고 당도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양 조절도 필요합니다. 욕심내서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입니다. 저는 하루에 많아야 2번, 식초물로 2잔 정도 마시는 게 딱 좋더군요. 총량으로 따지면 하루 30ml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건강한 노인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당뇨에 좋다고 식초 마시기 시작했는데 약이랑 겹쳐서 저혈당 오고 위가 뒤틀려 병원에 실려간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꼭 병원이나 약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야 오래 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마시는 게 몸에 가장 편했어요. 아침엔 장을 깨우는 기분으로, 저녁엔 하루 피로를 씻어내는 느낌으로. 식초요. 요란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다져놓으면 어느새 몸이 바뀌어 있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20년 넘게 하루 한 잔 식초 물 마시며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혼자 밥해 먹고 걸어서 시장도 다닙니다. 살아보니 느끼는 거지만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좋은 걸 꾸준히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제 장수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식초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살아보니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식초도 어떤 걸 고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낸 것도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식초를 골라서 꾸준히 마셨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선 사과 식초. 이건 제가 제일 오래 마셔온 식초예요. 혈당 조절, 체중 관리에 정말 효과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당 수치가 조금 높아졌을 때 아침 저녁으로 사과 식초 한 잔씩 물에 타 마셨더니 석 달도 안 돼서 수치가 확 내려가더란 말이죠. 그때부터 사과 식초는 저한테 거의 생명수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미 식초. 이건 향이 구수하고 속도 편해서 몸 약하신 분들한테 좋아요. 특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염증이라든가 피로감 줄이는데 참 좋습니다. 현미 식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오래 마시면 얼굴빛도 좋아지고 기운이 납니다. 저는 사과 식초랑 번갈아 가면서 마셔요. 몸이 지루해하지 않게. 발사믹 식초는 사실 제가 젊을 땐 잘 몰랐는데 손주 녀석이 가져와서 처음 맛봤어요. 맛이 달콤하면서도 진하고 고기 요리에 곁들여 먹으면 속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특히 심장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70 넘은 친구들한테 꼭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가당, 무첨가, 자연 발효 식초를 고르는 거예요. 지금 마트나 인터넷에 보면 향만 좋고 색깔만 그럴듯한 식초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건 대부분 인공 감미료나 향료 넣은 화학 식초예요. 이런 건 건강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속을 뒤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식초를 살 땐 꼭 병을 들고 아래부터 흔들어 봐요. 살짝 흐릿하거나 밑에 가라앉은 침전물이 보이면 그게 제대로 된 자연 발효 식초입니다. 완전 맑고 향이 톡 쏘기만 하면 오히려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세요. 자연 발효된 식초는 톡 쏘면서도 뭔가 부드럽고 숙성된 향이 납니다. 내 코가 말해줍니다. 이건 진짜다 혹은 이건 가짜다. 결국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좋은 걸 골라야 오래 삽니다. 저는 식초 하나도 허투루 고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93살이 넘은 지금도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덜 아프고 배도 덜 더부룩하고 얼굴빛도 곱다는 얘기 듣습니다. 혹시라도 식초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사과 식초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시고 몸이 적응되면 현미 식초, 발사믹 식초도 시도해보세요. 자기 입에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마세요. 비싼 식초보다 바른 식초를 고르는 눈이 있어야 진짜 건강해집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그게 주는 교훈입니다. 건강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자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판되는 일부 식초는 곡물 주정 등 저렴한 재료에 초산균을 넣어 단시간에 발효시키거나 인공 감미료 및 착색료가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자연 발효 식초는 원재료의 풍부한 영양소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기산, 효소, 미생물 등이 살아있어 우리 몸에 더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제품 구매 시 발효 식초 또는 천연 발효 식초 표기를 확인하고 원재료명의 주정, 합성 착향료, 착색료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또한 바닥에 침전물이 있거나 약간 탁한 것은 제대로 된 자연 발효의 증거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의 식초. 이 조그마한 습관이 제 몸을 바꾸고 삶을 바꿨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는 식초를 그저 신조미료 정도로만 알았지. 근데 60 넘고 70 넘으니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식초를 몸에 넣는 약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하루에 한 번 물에 식초 타서 마시기. 그걸 3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제가 93세까지 큰 병 없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계단도 스스로 오르고 밥도 맛있게 먹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그 시작이 바로 하루 한 스푼의 식초였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저는 한번 욕심 부렸다가 위가 뒤틀려서 하루 종일 고생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깨달았지요. 몸에 좋은 것도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짜 약이 된다는 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늦지 않게 하루 한 스푼의 기적을 시작해보시라고. 이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 한 잔에 식초 한 스푼 타서 매일같이 정성껏 마시는 것. 그게 전부예요. 오늘부터 식탁 위에 식초 한 병 올려두세요. 약처럼 보관하지 말고 습관처럼 가까이에 두세요. 당신의 몸이 바뀝니다. 당신의 생활이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 93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가 지켜주는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루 한 스푼 식초의 기적,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